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그 자료, 바로 어제죠?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그 요약본하고 보도자료를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서울하고 경기 일부 지역 집값 움직임이 정말 심상치 않다 이렇게 느끼셨을 텐데요. 정부가 어떤 진단을 내렸고 또 어떤 처방을 내놓았는지 그 핵심이랑 그 숨은 의미까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분석을 통해서요, 이 복잡해 보이는 규제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배경, 그리고 이게 시장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까지 당신께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판단하시는 데 좀 도움을 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단순히 정보만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이 대책들이 당신의 상황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좀 찾아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얼핏 봐도요, 규제 지역을 엄청나게 늘리고 대출은 더 깐깐하게 조이고 세금도 좀 손볼 여지를 남겼고요. 그리고 불법 행위는 아주 강력하게 단속하면서 공급도 챙기겠다 이런 건데요. 와, 정말 광범위하죠? 그럼 가장 먼저 시장을 좀 놀라게 한 규제 지역 확대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기존에 강남 4구만 묶여있던 조정 대상 지역, 또 투기과열지구, 이게 서울 전역하고 경기도 12개 시로 확대됐어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과천, 광명, 성남은 전 지역, 그러니까 분당, 수정, 중원 다 포함이고 수원 핵심 지역인 영통, 장완, 팔달, 그리고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시까지 포함된 겁니다. 와, 서울 전체가 규제 지역이라뇨?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정부가 시장 과열 확산 우려 이걸 명분으로 내세웠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미 오른 곳뿐만 아니라 뭐랄까 불씨가 옮겨붙을 가능성이 있는 주변 지역까지 아예 선제적으로 묶어버린 거죠.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요. 더 이상의 과열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강력한 수요 억제 신호죠. 만약 당신이 이들 지역에서 주택 구매나 투자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자금 조달 계획부터 세금 문제, 청약 전략까지 모든 걸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약들이 생기기 때문인가요?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구, 이름도 어려운데 실제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LTV 같은 대출부터 확 줄어드는 건가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집 살 때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거죠.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라고 하죠. 이게 40%로 제한됩니다. 기존 대출한도 6억 원 이하는 유지된다는 조건은 있지만요. 특히 다주택자는요, 사실상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다주택자는 거의 막히는군요. 네. 근데 단순히 대출만 문제가 아니에요. 취득세, 양도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2020년 5월까지 유예 중이긴 합니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실거주 같은 요건이 더 까다로워지죠. 비과세 받기도 어려워지는군요. 네, 청약 1순위 자격 얻기도 어려워지고요.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기간이 길어집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는 10년 동안 다른 규제 지역 청약이 막힐 수도 있어요. 10년이요. 와. 그렇죠. 여기에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까지 걸립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이제 막 재건축 시작하는 단지의 경우에요. 중간에 집을 사도 새 아파트를 받을 자격, 그러니까 조합원 자격을 얻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투기적인 수요를 막기 위한 조치죠. 정말 촘촘하네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같이 확대됐죠. 이건 또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네,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의 아파트, 그리고 같은 단지 내 아파트가 1동 이상 포함된 연립, 다세대 주택이 대상입니다. 이게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계약 전에요? 네,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실수요자임을 입증해야 하고 2년 이상 실거주 같은 이용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10월 20일 전에 이미 계약금을 주고 계약서를 썼다면 허가 의무는 없습니다. 이 규제들의 파급 효과를 보면요. 실질적으로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 핵심 지역에서는 충분한 현금 동원 능력이 없는 예를 들어 3040 실수요자들의 진입 장벽이 훨씬 높아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을 넘어서 특정 자산 계층으로의 시장 쏠림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규제 지역을 묶었다면 그 다음 수순은 당연히 돈줄을 죄는 것이겠죠. 부동산 금융 규제는 어떻게 강화되었나요? 네, 예상대로입니다. 특히 수도권하고 이번에 지정된 규제 지역에서는요, 집값에 따라서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처럼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그리고 25억 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됩니다. 와, 2억 원이요? 네, 명백히 고가 주택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죠. 15억 넘는 집은 이제 대출만으로는 사기 정말 어려워지겠네요. 근데 단순히 한도만 줄인 건가요? 다른 건 없나요? 아닙니다. 더 촘촘하게 조였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미리 반영해서요. 대출 심사 때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기존 1.5%에서 3.0%로 2배 올립니다. 스트레스 금리요? 네. 이게 높아지면 충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한도에 걸려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총 대출 금액이 이전보다 몇 천만 원가량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생각 중이라면 자금 계획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겠죠. 아하. 또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때요. 그 이자 상환액까지 DSR 계산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이게 빠져 있었거든요. 전세대출 이자까지요? 네. 그리고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위험에 대비해서 더 많은 자기 자본을 쌓도록 하는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 시기도 2026년 1월로 앞당겼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내주기가 더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야, 이건 마치 수도꼭지를 그냥 갑자기 확 잠그는 것과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자금이 꼭 필요한 사람, 실수요자도 쓰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은 좀 염두에 둬야겠어요. 근데 정부의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대출을 조이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젊은 층 같은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보는 그런 부작용은 없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정부는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투기로 흐르는 것을 막고 이 자금이 기업 투자 같은 생산적인 부문으로 가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규제는 의도치 않게 자금 조달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수요자, 특히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출 한도 자체가 줄고 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기 자본이 부족하면 원하는 집을 사기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니까요. 당신의 자금 조달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 그 점은 분명히 고려해야겠네요. 자, 그럼 규제 지역과 대출 외에 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세금이랑 불법 행위 단속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당장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아닙니다.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방향성만 제시했죠. 아, 방향성만요. 네. 보유세나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쏠림 완화 등을 검토한다는 내용인데 이건 일종의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 반응이나 상황을 보면서 추후에 카드를 꺼내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보유세나 거래세는 매도 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앞으로 나올 구체적인 방안은 계속 주시해야 할 핵심 변수입니다. 세금은 약간 지켜보자는 분위기인데 반면에 불법 행위 단속은 정말 작심하고 나선 것 같아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기구까지 만들고 수사권도 준다면서요. 이건 좀 이례적인데요. 네, 매우 강력한 조치입니다.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이런 관계기관 합동 단속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총리실 직속으로 전담 감독기구를 만들고 직접 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아주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오! 단속 대상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시세 조작 목적의 허위 신고 후 계약 해제. 그러니까 가격 띄우기 행위요. 그리고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쓰는 용도의 유용, 또 초고가 주택 취득이나 고가 아파트 증여 관련 탈세 의혹, 시세 조작에 가담하는 일부 중개업소,
부정청약, 재건축, 재개발 비리 등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전반에 걸쳐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겁니다. 이야, 거의 뭐 샅샅이 보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당신이 정직하게 거래하는 분이라면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조치를 통해서 시장 전반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기 수요를 억누르는 이런 정책들과 함께 그래도 당근책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급 확대 약속도 다시 한번 강조했죠. 네, 규제만으로는 장기적인 시장 안정을 이루기 어렵다 이런 인식하에 공급 확대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기존에 발표했던 거 있죠. 26년부터 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공급 계획, 이거는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밝혔고요. 네. 단순히 목표만 제시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들도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 정비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성을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노후 청사나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또 서울의 좋은 입지에 있는 낡은 영구 임대 주택을 재건축해서 분양과 임대를 섞어 2만 3천 호 정도 공급하고요. 도심에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신축 매입 임대도 7천 호 연내 확보하겠다, 이런 걸 제시했습니다. 아,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군요. 네, 공공택지 개발 속도도 높이겠다고 했는데요. 뭐 서울 성대 야구장 부지나 위례 업무용지 같은 곳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고 서리풀지구나 과천지구처럼 강남 접근성이 좋은 곳들은 보상과 착공을 앞당기겠다고 했습니다. 수도권의 신규 택지 3만 호 입지 발표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솔직히 공급 대책은 발표는 많이 됐지만 실제로 입주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규제가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다시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지점 역시 시장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이고 일리 있는 우려입니다. 주택 공급은 아시다시피 계획부터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공급 의지를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추진하는 모습 자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당장의 집값 안정 효과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막연한 공급 부족 불안 심리를 좀 다독이고 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는 기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내 집 마련 계획이 비교적 장기적이라면 이러한 공급 계획들이 발표대로 잘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꾸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10월 15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으로 규제의 그물망을 대폭 넓히고 집값에 따라 대출 한도를 조이는 등 금융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세금 제도 개편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동시에 불법 행위는 강력히 단속하고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 노력도 계속하겠다. 이게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이 모든 조치들은요, 직간접적으로 당신의 주택 관련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주택 구매를 계획 중이시라면 강화된 대출 규제와 향후 세금 부담 변동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자금 계획을 훨씬 더 세밀하게 점검하셔야 합니다.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이번에 확대된 규제 지역의 내용과 그 파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고요. 이런 강력한 매매시장 규제는 전세나 월세 같은 임대차 시장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당신의 개인적인 계획과 시장 전망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룬 대책들은 주로 과열된 수요를 관리하고 투기 심리를 억누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규제 중심의 접근만으로 과연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극심한 자산 및 기회 불균형 문제나 소득에 비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은 주거비 부담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할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